네, 우리 한국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유안타증권 반포 PIB 센터의 한상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봅시다. 오늘 두 종목 보니까 들고 나오셨는데 하나는 바이오예요. 네. 제가 근데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빠진 바이오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좀 사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사실은 이거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저도 웬만한 종목 다 아는데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LNC 바이오. 네. 예, 이거 왜 가져오셨습니까? 일단은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생 의료 쪽에서는 손에 꼽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 성장기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구조적 성장기 초입은 2차 전지를 3년 전에 얘기하던 단어랑 똑같은데 표현하는 건.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종류의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왜 보여지고요. 그렇죠? 뭐 일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현금 흐름이 매우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년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버는 회사다. 그렇죠. 이미 네. 흑자 기업이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작년에 한 30% 이상이 나왔는데 사실상 5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흑자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메가덤이라는 제품, 그러니까 손상된 피부에 붙이면 자기 피부로 이 자가 조직화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화상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처리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갔습니다. 네. 이 회사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내 시장은 다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할 예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뭐 CICC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아서 중국 쿤산에 공장을 이미 착공한 상태고요. 올 7월이면 공장이 완공될 예정인데 올해 안에 인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원래 이제 중국이 이 기름을 사용한 요리가 많기 때문에 화상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국내보다 수천 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특별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경우에 LNC 바이오의 고속 성장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상혁 차장 말씀을 들으면서 동사가 LNC 바이오가 중국의 CICC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홍콩에 한 5년 근무해서 CICC가 어떤 명성이 있는 은행인 줄 압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CICC가 투자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하. 이미 투자를 해서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는 이 피부 이식과 관련된 특별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피부에 관련된 화상 치료제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시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총이 한 8천억 한 중반 정도 지금 하고 있죠. 8천억 중반 정도 되는데 물론 흑자 기업이고 웬만한 그 바이오 기업들은 흑자 기업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비싸 보여요. 좀 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더 성장할 여지, 다른 뭐 분야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추가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회사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무릎 관절 연골 치료 의료기기인 메가카티의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네. 있는데요. 통계적 유의성과 안정성은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무릎 연골이 손상이 되면 보통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는 수술이라든지 줄기세포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는 뼈 자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효과가 좀 더딘 부분이 있고요. 대신 줄기세포 치료법은 한 번 시술을 받을 때 1,000만 원 가까운 좀 시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이용하다 보니까 회복이 매우 더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사의 임상 결과 메가카티 제품이 미세 천공술을 시술한 대조군보다 월등한 성과를 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걸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메가카티 연골 재건 효과, 그러니까 연골을 다치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 네. 그런 분들이 1년 지나니까 이 의료기구로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의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의사들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네.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연간으로 봤을 때 미세 천공수를 받는 우리 시술 환자가 국내에서만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네. 그렇고 뭐 이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수술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타겟을 하는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한 5만 명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공급가를 200만 원을 측정을 했을 때 연간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이상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50% 이상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나이가 시니어이신 분들이 많아요. 은퇴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임원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농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무릎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메가카티라는 이 의료기기로 무릎이 안 아파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약간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시술 후에 일주일이면 뭐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이 메가카티가 이제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임상 일상만으로도 출시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국내 시장 규모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 회사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 8천억의 시가총액이 뭐 희망적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물건을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2, 3주 내에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식약처에 제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고 네. 그리고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이제 보험 수가를 적용까지 마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네. 국내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메가카티 제품 자체가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긍정적인 인산 데이터로 해외 시장 진출은 좀 가시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중에서 글쎄요, 한 5만 명 정도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네네. 좀 타겟층을 좀 잡은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건 국내 매출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5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이익당만 네. 그렇게 버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한 2, 3년 안에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숫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네 우리가 조금 우리 자녀한테 건네줄 종목을 하나 발견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저는 아직 무릎은 안 아파요. 네.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거면 그리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앞으로 1,000억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죠. 자, 두 번째로 골라주신 유망주 먼저 보겠습니다. 원준 장비업체입니다. 이 회사 이거 제가 잘 아는 회사예요. 자, 원준 이거 왜 골라오셨습니까?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 산업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러 종목들을 좀 최대한 타이밍 좋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후성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네네. 있는데, 후성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몰랐지만 네, 그렇죠.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바닥 대비 제법 올라온 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장비 쪽은 아직도 상승폭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서 원준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준이 보면 IPO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재무만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본금이 5억이에요. 네.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조만간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자본금은 어떻게 늘립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네네.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늘릴 수가 있고 IPO 무상증자를 할 기업 공개를 얼마 안 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필요는 없을 테고요. 네, 돈은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무상증자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이익 계정에서 자본 계정으로 옮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5억분이 안 되니까 그걸 50억으로 자본금을 늘려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준이 무상증자의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준의
특이점은 뭡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2차 전지 장비 중에 핵심을 좀 생산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가 생산하는 열 처리 장비, 이 열 처리 장비가 양극재와 음극재 이쪽에 모두 다 쓰인다는 측면을 네.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동사의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설 계획이 올해 9만 8천 톤에서 한 2024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22만 톤까지 네.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렘 역시도 2024년까지 한 26만 톤까지, LNF 역시 20만 톤 이상을 좀 증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자고 일어나면 증설 계획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투자 계획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중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이 열과 가스를 화학 반응을 시켜주는 이 열 처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로 가게 될 경우에 이런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때 동사의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이런 공격적인 증설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 제가 이 회사의 매출을 좀 아는데 보면은 양극재 장비가 거의 다예요. 한 80% 넘습니다. 네. 근데 음극재 장비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은 머세디스 벤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벤즈도 전기차에 흑연을 안 쓰고 이제 실리콘 쓴다고 네. 그러면서 뭐 음극재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극재 장비를 하려면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무슨 독일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음극재 쪽으로도 분명히 동사의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고요. 원준이 이미 대주전자 재료의 이런 실리콘 음극재 양상용 장비를 업계 최초로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주전자 재료 역시도 음극재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납품을 하고 있는 동사의 장비가 활용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극재 쪽의 마진율이 양극재보다 더 좋습니다.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쪽의 매출이 비중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동사의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독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00도 이상의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좀 보유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전고체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전고체요? 예,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전고체 전지를 구현해내려면 초고온의 열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동사의 장비 그리고 독일의 그 아이젠만이라고 동사가 이제 인수한 독일의 아이젠만이라는 회사의 장비가 좀 필수적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연결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며칠 안에 나오겠죠? 뭐 다음 주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들 탐방간 분들 뭐 어떤 얘기 합니까? 뭐 상당히 실적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동사의 수주 잔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작년에 수주 잔고가 거의 한 1,500억 이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객사의 추가 증설 계획에 따라 올해에만 신규로 한 2,000억 이상의 수주 잔고가 좀 쌓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 중장기 쪽으로 봤을 경우에 뭐 신규 수주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R&D부터 고객사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동사의 수주는 계속적으로 쌓여져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단기적인 목표가 뭐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목표가하고 손절가 한번 정해 주시죠. 네,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뭐 한 14만 원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뭐 14만 원 이상의 퍼포먼스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는 뭐 짧게 한 9만 5천 원 그 정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성혁 차장께서 두 종목 소개하셨는데요. 하나는 LNC바이오. 이 종목은 약간 템백에선 종목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원주는 특이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고체까지 하고 음극재 장비까지.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